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4세대 실비 더 좋아지는 보장은 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표준약관 개정을 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금융감독원 최근 보도자료를 좀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이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4세대 실비 간다고 무조건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도 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다.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 그래서 사실 무조건 나빠지기만 하면 명목도 안 쓰잖아요. 시대의 흐름과 환경을 반영해서 실손보험을 더 적절하고 더 바람직하게 개정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나빠지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좋아지는 것도 있다. 그 부분은 가입자한테도 유리한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오늘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 잘 알고 보장을 받으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4세대 실손 표준약관 개정 관련해서 5월 31일 날 보도자료가 나왔죠. 그 내용을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이 됐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 개정 예고, 그래서 7월 1일 날 4세대 실비가 출범하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먼저 좀 볼 수 있는데 4세대 실손 관련해서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만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먼저 살펴볼게요. 필수 치료인 급여 보장을 일부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하면서 필수 치료인 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 내용 안에 특별히 한 세 가지 정도는 확대되는 보장을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좀 자세히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체 실손 가입했던 분들이 퇴직하면서 개인 실손으로 전환하는 실손 전환 제도가 또 있었잖아요. 그게 원래는 임직원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는 가족도 가능하다. 그 부분이 이제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단체 실손만 가입하신 분들도 또 계세요. 그분들은 퇴직하면서 단체 실손 보장이 없어지니까 그때 가서 개인 실손을 가입하려면 가입도 안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질병이 발생하고 병력이 있고 하면. 그래서 단체 실손을 퇴직하고 나서 개인 실손으로 전환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67편의 영상을 좀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 방법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체 실손이 있으셔도 개인 실손을 별도로 하나로 더 가입하자. 그게 가입자한테 유리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선 이렇게 가야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중대질병에 걸리게 돼버리면 나중에 퇴직하고 전환하려고 할 때 전환이 잘 안 될 수 있다. 근데 그 중대질병이라는 거에 그런 것들이 속한다 그랬죠. 고혈압, 당뇨 진단 그런 것들만 받아도 전환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단체 실손만 있으시면 개인 실손을 하나 더 가입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세한 건 67편을 꼭 한번 보세요. 좀 복잡하고 이게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아무튼 4세대 실손 가면서 이제 가족도 좀 가능하게 소비자 편익이 제고됐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실손 계약 전환하고 나서 전환 철회 기간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죠. 1세대, 2세대 실손 가입하다가 이제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실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보험료 비싸고 유지를 못하니까. 물론 7월에 4세대 출시하기 전에 3세대로 전환을 빨리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게 잘 안 되고 나중에 4세대로 전환했을 때에도 전환하고 나서 6개월 내에 계약 전환을 다시 철회할 수 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원래 실비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15일이었는데 이게 6개월 정도로 늘어났다. 그 부분은 좋아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돌아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싶긴 하지만 아무튼 나빠진 건 아니니까 좋아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보장이 확대되는 부분 살펴봤고 이제는 급여 부분에서 특별히 더 보장이 좋아지는 부분 그 세 가지 한번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급여에서 이제 주계약이 급여만 된다 그랬죠. 4세대 실손에서는. 기본 방향은 필수 치료니까 급여는 필수 치료인 만큼 보장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들어있어요. 불임 관련 질환 보장을 좀 확대하겠다. 그리고 선천성 뇌질환도 보장을 확대하겠다. 세 번째로는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피부질환 등 보장도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놨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불임 관련 질환 보장이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습관성 유산, 그리고 불임, 그리고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 불임 관련 질환 보장이 확대가 된다. 그래서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습관성 유산 등 불임 관련 질환이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으로 인식되는 만큼
급여 부분에 대해 보장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역선택 방지 등을 위해서 보험 가입일로부터 2년 후부터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거면 바로 하면 좋은데 뭐 굳이 2년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약관에 보면 이런 것들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여성 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이거 똑같죠? 그리고 불임 똑같죠? 그리고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해가지고 N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질병 코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래 실손에서 보장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나쁜 게 아니죠. 원래 실손은 임신, 출산 뭐 그런 것들은 보장을 안 해요. 그런데 사회 환경이 이렇게 좀 변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불임 관련해서는 보장을 좀 확대하겠다, 좋아진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약관 나와서 보면 이 부분이 아예 삭제가 됐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첫 번째 이런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선천성 뇌질환도 보장이 확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임신 중에 보험 가입 시, 임신 중에 보험을 누가 가입합니까? 어머니가 가입하겠죠. 출생 자녀를 위해서 가입하니까 태아실비가 되겠죠. 이거 실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태아실비 가입했을 때 선천성 뇌질환 보장이 확대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천성 뇌질환을 보장하되 역선택 방지를 위해 태아일 때 가입된 경우에 한정하여 불가피한 치료로 인정된 급여 부분을 보장하겠다. 출산 후에 뭐 이런 징후를 발견하고 실비 가입했을 때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거를 모르고 가입했을 때, 아예 태아 상태에서 태아 실비로 가입했을 때만 보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선천성 뇌질환이 있습니다. 이제 Q코드라고 우리가 많이 불러요. Q00에서 Q04로 되어 있는데, 착한 실비는 기본적으로 선천성 질환들은 다 보장합니다. 근데 뇌질환만 안 됐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이제 보장이 확대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약관이 나오면 이 부분이 아예 삭제가 될지 아니면 좀 변경이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피부질환 등 보장 확대되어 있습니다. 여드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드름 등 피부질환 중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장 확대. 치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라는 거를 이제 뭐 어떻게 판정할지는 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의사 선생님께 초진 차트 같은 거 할 때 뭐 그런 부분이 잘 돼야 되고, 의사 선생님 소견도 이렇게 잘 봐야 되죠. 그 부분들 통해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 다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 중 심한 농양 발생 등으로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 비급여는 아니고 급여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기존 약관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보장하지 않는 항목들에 이런 게 있어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치료로 인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을 안 해준다는 건데, 이런저런 저런 것들 관련한 피부질환은 보장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전부 다 보장된다는 건 아니고, 이 피부질환 중에서도 뭐 여드름이나 여드름 등이라고 했으니까 뭐 다른 것들도 될 수 있겠죠. 사매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되면 그거는 보장을 해주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부분도 일부 있다, 뭐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실손이 우리가 계속 재가입되면서 이제 뭐 4세대로 넘어가고 5세대로 넘어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보장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너무 안 좋다, 너무 나쁘다, 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체로는 보장이 줄죠. 자기 부담금 늘어나고 여러 가지 안 좋아지는 점이 많은데 늘어나는 부분도 일부 있다, 그 정도로 생각을 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